당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위험해요.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이 엄마에게 들려주는 건강 라디오, 오늘 이야기는 당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저도 챙겨 먹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챙겨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당근인데요. 저희 모자는 주로 주스로 마시고 있습니다. 당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모르던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또 꼼꼼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마 제목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당근이 혈관을 막는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근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엄마 나이 때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다만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찾아본 논문을 바탕으로 엄마가 당근을 제대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먼저 당근이 엄마한테 왜 좋은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능 6가지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특히 최악의 조합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근을 보약처럼 먹는 방법, 하루에 몇 개를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근이 엄마 나이 때 왜 좋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찾아본 논문들 공통 결론이 정말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눈 건강이에요. 엄마도 요즘 눈이 침침하다고 하시잖아요.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데 이게 시력 보호에 정말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도 돋보기 쓰시고 특히 6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노화성 황반 변성, 노화로 인해서 망막 중심부인 황반이 손상이 되어서 중심 시력이 점차 떨어지는 질환이 있는데 심한 경우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황반 변성 진행 위험이 2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드셔야겠죠. 당근 중간 크기 하나면 하루 필요량의 200%를 충족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한번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이게 엄마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 의학저널 BMJ에 실린 연구를 보면 하루에 당근 200g 정도를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1%나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8주면 2달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효과가 나온 거니까 대단한 거죠. 혈관이 깨끗해지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세 번째는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뿐만 아니라 알파카로틴, 루테인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거든요. 네덜란드에서 55세 이상 성인 5,000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서 인지지능 저하 속도가 40%나 느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 장 건강이에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근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2.8g 들어있습니다. 이게 많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당근은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갖고 있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그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변비 있으신 분들은 당근을 물과 함께 드시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혈압 조절입니다. 당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엄마 나이 때 혈압이 높아지기 쉬운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칼륨 섭취량이 3,500mg입니다. 당근 중간 크기 하나에 400mg 정도 들어있으니까 다른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면역력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강화시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서 병원체, 바이러스 암세포가 되겠죠? 직접 공격하거나 다른 면역세포를 돕는 중요한 백혈구를 T세포라고 합니다. 이 T세포의 기능을 높여줘서 이게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건데요.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그룹에서 감기 발생률이 무려 28%나 낮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절기에 특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엄마 나이 때 당근이 좋은 이유 6가지였습니다. 시력, 혈관, 뇌, 장, 혈압, 면역력, 이 모든 게 논문으로 증명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엄마한테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요. 당근은 생각보다 당지수가 높습니다. 익힌 당근의 경우 GI 지수가 80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70 이상을 높음으로 분류하니까 주의하셔야겠죠. 이게 흰쌀밥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당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소량은 괜찮지만 하루에 한 개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염려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까 칼륨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당근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혈액 응고제 드시는 분들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K가 조금 들어있어요. 이게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와파린은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아 혈전, 피떡이죠, 생성을 예방하는 항응고제, 혈액 희석제인데 핵심은 비타민 K 섭취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 즉 갑자기 늘리거나 갑자기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혈액 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꼭 기억하시고요. 다른 약 드시고 계신 거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최악의 조합이 있습니다. 당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베타카로틴 흡수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지나친 기름이에요. 당근전 만들 때 기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튀김처럼 만들어서 드시면 베타카로틴은 흡수가 잘 되는데 대신 트랜스 지방이랑 포화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혈관 건강 효과가 완전히 상쇄돼 버리니까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은 조금씩 쓰셔야 하고요. 이따가 정확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근을 어떻게 먹어야 보약처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이에요. 아까 지나친 기름은 안 된다고 했지만 소량이 건강한 기름은 필수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기름 없이 먹으면 흡수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기름을 조금만 넣어주면 흡수율이 무려 5배, 50%까지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 당근 하나당 올리브유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올리브유가 없으시면 들기름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사용해보세요. 두 번째는 녹색 채소와의 조합입니다. 당근이랑 시금치나 케일을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녹색 채소의 루테인, 지아잔틴의 시너지를 내거든요. 샐러드로 만들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하루에 몇 개를 드셔야 하느냐? 중간 크기의 하나면 충분합니다. 무게로는 약 70에서 100g 정도 기억하시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베타카로틴 과다로 인해서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어요. 이걸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데 건강에 해롭지는 않지만 보기에는 노란 얼굴이 또 좋진 않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하루 한 개 이거만 기억하세요. 언제 드시는 게 좋으냐? 아침 식사 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흡수되는데 아침에 다른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고민이 되실 게 생으로 드실지 익혀서 드실지 고민이 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몰라서 주스로만 먹었었거든요. 생당근은 식이섬유가 그대로 보존돼서 장 건강에는 좋은데 베타카로틴 흡수율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찌거나 볶을 때는 5분 이내로 짧게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당근을 얇게 썰어서 올리브유 한 티스푼을 넣고 약한 불에 3-4분 정도만 볶으세요. 그 다음에 샐러드에 넣거나 밥이랑 같이 드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제 엄마가 실천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침이 좋으냐? 저녁이 좋으냐? 아침에 드세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서 흡수율을 높이고 하루 종일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생당근이 좋으냐? 익힌 당근이 좋으냐? 살짝 익혀서 드세요. 생으로 드시고 싶으면 샐러드에 넣되 반드시 올리브유 드레싱을 곁들이세요. 자, 엄마를 위한 당근 레시피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근 올리브유 볶음입니다. 당근 1개를 얇게 썰고 팬에 올리브유 한 티스푼 두르고 약한 불에 3-4분 볶기, 소금 살짝, 후추 살짝. 아침 식사의 반찬으로 딱 드시면 건강하고 맛있게 챙기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근 시금치 샐러드입니다. 생당근채 썰고요, 시금치 데치고요, 올리브유, 레몬즙, 소금 드레싱. 점심 식사에 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또 한국식이 있으면 좋겠죠. 당근 무조림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근하고 물을 섞어서 들기름 조금 넣고 졸여보세요. 간장, 마늘로 간을 해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면 질리지 않고 계속 드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근은 엄마 나이 때 정말 좋아요. 시력, 혈관, 뇌, 장, 혈압, 면역력 모두 논문으로 증명됐습니다. 둘째, 당뇨병 있으시거나 신장질환 있으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 과다는 절대 안 되죠? 셋째, 하루 중간 크기 1개, 아침에 올리브유와 함께 살짝 익혀서 드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드시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당근 하나 꺼내세요. 얇게 썰어서 올리브유 티 한 스푼 3분만 볶아서 아침 밥상에 올려보세요. 그렇게 한 달만 드셔보시면 눈도 편해지고 혈관도 깨끗해지고 변비도 나아질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찾아본 내용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엄마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